세간까지 끼워서 임대해주는 아파트 리사본. 그 집 가운데서도 가장 임대료가 싼 구석방에서 의과대학 3학년인 스체판 클로치코프는 어지럽게 방안을 거닐며 해부학을 암기하기에 바빴다. 무엇 하나 가리지 않고 암기해버리는 성실하면서도 집요한 노력으로 인해 그의 입안은 바싹 마른 것도 모자라 이마에서는 진땀이 흘렀다. 언저리에 엷은 얼음 무늬가 생긴 얼어붙은 창가에는 그와 함께 사는 아뉴타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24이나 되었을까. 온화한 회색 눈동자에 무척이나 피곤한 얼굴, 갈색 머리에 가늘고 작은 몸집의 여자였다. 아뉴타는 등을 구부린 채 남자의 셔츠 목깃에 붉은 실로 부지런히 술을 놓았다. 복도에 걸린 시계는 벌써 오후 2시를 알렸지만 방안 청소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무렇게나 구겨진 이부자리며 내동댕이 쳐진 베개며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흩어진 책과 옷까지 피눈물이 넘쳐 흐를 것 같은 멋대가리 없는 커다란 대야, 그리고 그 더러운 물에 빠져있는 담배꽁초, 마룻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 등 온통 사방이 엉망진창이 되어 누군가 일부러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듯 보였다. 우측 폐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클로치코프는 쉬지 않고 암송을 했다. 위치, 상부는 흉곽 내면에서 4개의 늑골에 걸쳐 있다. 그리고 측면으로는 제4 늑골에 이르고 후면으로는 척추 견갑골에 덮여 있다. 클로치코프는 방금 전 외운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려 애쓰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러나 쉽게 떠오르지 않아 그는 조끼 위로 자신의 늑골을 천천히 짚어보았다. 이 늑골들은 꼭 피아노의 건반과 비슷해. 그는 말했다.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려면 반드시 숙달이 필요하지. 먼저 골격의 구조를 연구해야 해. 그 다음은 살아있는 사람을 실제로 비교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럼 아뉴타, 이제부터 실습을 해야겠어. 아뉴타는 일거리를 놓은 뒤 상의를 벗은 다음 허리를 곧게 쭉 폈다. 마주 앉은 클로치코프는 인상을 쓰며 여자의 늑골을 세기 시작했다. 제1 늑골은 손에 잡히지 않아. 그건 쇄골 뒤에 있기 때문이지. 바로 이놈이 제2 늑골이군. 그렇지. 이게 제3, 이게 제4. 그렇지. 아이, 왜 몸은 비꼬는 거야? 당신 손가락이 차가워요. 뭐 그렇다고 곧 숨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몸을 비틀 건 없어. 아, 그러니까 이놈이 제3 늑골이라. 이놈은 제4 늑골이고, 겉보기에는 이렇게 삐쩍 말랐는데도 늑골은 쉽게 만져지지 않는군. 이래가지고는 쉽게 구분하기 힘들겠어. 줄을 그어봐야겠어. 목탄이 어디 있지? 클로치코프는 목탄을 찾아내서 아뉴타의 가슴 위로 늑골 위치에 몇 개의 평행선을 그었다. 이만하면 훌륭해. 이제는 다 알겠어. 그럼 이젠 타진을 해도 괜찮겠지? 자, 일어나요. 아뉴타는 일어나서 턱을 들었다. 클로치코프는 타진을 시작했다. 타진 공부에 몰두한 그는 아뉴타의 입술과 코, 그리고 손가락이 추위로 새파랗게 변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뉴타는 벌벌 떨면서도 줄을 그으며 타진 공부를 하는 그가 행여 공부를 중지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의사시험을 치르는데 분명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젠 분명히 알겠어. 타진을 끝마친 클로치코프가 말했다.
목탄이 지워지지 않도록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난 조금 더 암기를 해야 하니까. 학생은 다시 암송을 반복하며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가슴 위에 검은 줄이 쭉쭉 그려진 아뉴타는 의자에 앉은 채 추위에 떨면서도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평소에도 아뉴타는 말수가 적었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여자였다. 아뉴타는 지난 6, 7년 동안 여러 집을 전전하며 클로치코프와 같은 대학생을 5이나 알게 되었다. 지금 그들 모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출세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그들 모두 오래전에 아뉴타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한 사람은 파리에서 알고 있고 2사람은 의사가 되었으며 4번째 사람은 미술가로 살고 있었다. 그리고 5번째는 이미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클로치코프는 6번째로 맞은 남자였다. 그도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할 것이다. 클로치코프란 사내는 분명 눈부신 미래와 더불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할 나위가 없었지만 현재 그의 생활은 형편없었다. 담배와 차는 이미 떨어졌고 설탕도 4덩어리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어서 빨리 단골집에 싹바느질감을 넘기고 25코페이카 받아와서 차와 담배를 사야만 했다. 들어가도 될까? 누군가 문 밖에서 불렀다. 아뉴타는 재빨리 양털쇼를 어깨에 둘렀다. 화가인 페치소프가 안으로 들어왔다. 부탁이 있어서 들렀네. 이마를 덮은 머리칼 속 눈을 번들거리며 그는 클로치코프에게 말했다. 자네의 사랑스러운 레이디를 2시간만 빌려줄 수 없겠나? 자네도 알다시피 그림은 그려야겠는데 모델이 없어서 아주 난처하다네. 그럼 그렇게 하게. 클로치코프는 흔쾌히 허락했다. 아뉴타, 다녀와요. 전 그런 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뉴타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못난 소리.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술을 하는 사람의 청인데 도와줄 수 있지 않소? 돕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어? 아뉴타는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건가? 클로치코프가 물었다. 사랑의 여신이라네. 훌륭한 주제지.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야. 모델을 바꿔가며 그려야겠어. 어제는 말이야, 푸른 발을 가진 모델을 데려다 놓고 그려봤지. 왜 발이 시퍼렇냐고 물었더니 글쎄 양말에서 물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자넨 하루 종일 암기만 하는 건가? 실증도 모른 채 암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자넨 정말 행복한 인간이야. 의대 공부가 암기를 하지 않고는 의학이라는 문 앞에 얼씬도 할 수 없거든. 어찌되었건 실례했네. 그런데 클로치코프, 자네 집 좀 보게. 이거 사람 사는 꼴이 아니군. 돼지우리랑 다를 것이 없어. 아주 난장판이야. 어쩔 수가 없네. 뭐 좋은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에게는 한 달에 겨우 12루블밖에 오지 않은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제대로 된 살림을 할 수 있나? 하긴 그렇지. 화가는 언짢은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래도 말이야, 조금이라도 생활다운 생활은 해야 하지 않겠나. 문명인이라면 분명 미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일세. 내 말이 맞지 않나? 그런데 보다시피 자넨 뭔가 잠자리는 엉망이고 저 더러운 구조물에 저기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며 접시에는 어제 먹다 남은 죽도 그대로인지 아는가? 자네 말이 틀리진 않지. 학생은 얼굴을 붉혔다. 그게 말이야, 아뉴타가 오늘은 무척 바빠서 청소를 하지 못했다네. 화가와 아뉴타가 밖으로 나가자 클로치코프는 소파에 누워 다시 암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그는 머리 밑에 주먹을 괸 채 우울한 생각에 빠졌다. 문명인이라면 반드시 미학적이어야 한다는 화가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 보니 집안 곳곳 어지럽혀져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로 실증이나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의젓한 모습으로 진찰실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지적이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넓은 식당에서 차를 마신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구정물 속에 떠있는 담배꽁초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안유타마저 못생기고 지저분한 초라한 여인네로 느껴졌다. 결국 그는 어서 빨리 안유타와 헤어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얼마 뒤 안유타가 화간의 집에서 돌아와 외투를 벗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앉아 말했다. 저기 말이요, 안유타.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으니 거기 좀 앉아요.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난 더는 당신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지. 화간의 집에서 돌아온 안유타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 장시간 벌거숭이가 되어 서 있었던 탓으로 얼굴은 더욱 야위고 턱은 보기 흉하게 뾰족해진 것 같았다. 안유타는 학생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입술만 가늘게 떨 뿐이었다. 어서 그렇게 한다고 대답해요. 어차피 우린 헤어질 사이 아니었소. 학생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란 여잔 착하고 영리하니까 내 말을 쉽게 알아듣겠지? 안유타는 말없이 다시 외투를 걸쳐 입고는 바늘이며 실 같은 바느질감을 종이에 돌돌 말아들었다. 그러고는 작은 창가에 놓인 설탕 4덩어리가 든 봉지를 탁자 위 책 옆에 갖다 놓았다. 이 설탕 당신 거예요. 안유타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옆으로 얼굴을 돌렸다. 왜 우는 거요? 클로치코프는 당황한 듯 방안을 거닐며 물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네. 나는 참, 우린 어차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왜 그러는 거지? 언제까지 함께 살 수는 없지 않아. 안유타는 보따리를 든 채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돌아섰다. 그는 여자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만 더 있으라고 말할까 그는 생각했다. 그래, 조금 더 있게 하지 뭐. 일주일 후에 내보내면 되잖아.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이 약한 것을 탓하며 딱딱한 말투로 외쳤다. 왜 쓸데없이 서 있는 거예요? 가려면 어서 가고, 가기 싫으면 외투라도 벗어요. 그래, 가지 않아도 좋아. 그냥 있으라고. 안유타는 말없이 외투를 벗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코를 푼 뒤 긴 한숨을 쉬고는 언제나 앉았던 작은 창가 앞 의자에 앉았다. 학생은 다시 교과서를 들고는 방 안을 어지럽게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우측패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는 암송을 계속했다. 상부는 흉곽 내면에서 4-5개의 늑골에 걸쳐 있는데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리 차 마시러 오게.